이번 시험 범위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의 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신동엽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1960년대 독재 정권 치하 때 자유와 어떤 평화가 억압된 그 부조리한 현실에 강하게 저항을 했던 시인이죠. 그때는 일제치하 때 저항하는 건 저항시라고 많이 말하고요. 이 60년, 70년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시나 시인은 참여시라고 합니다. 참여시인,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라고 해서 참여시라고 해. 참여시인이다. 이 시는 참여시다라는 거 알아놔야 돼. 60년대 독재 정권 치하 때 쓴 시구나. 어떤 참여시는 부조리한 부정적인 현실이 먼저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강한 극복 의지로 끝나고요. 참여시는요, 대부분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보다는 강하고 격정적이고 남성적인 어조를 많이 씁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죠. 자, 누가 하늘 보았다 하는가 제목에서부터 서리법이 있고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글의 종류는 당연히 서정시, 자유시, 현대시는 99%가 대부분 자유시, 서정시예요.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고 격정적이다. 반대말은 감정을 절제했다는 건데 이 시는 감정을 절제한 시가 아니야. 이렇게 차분하고 절제한 게 아니라 뭔가 부르짖는 느낌, 찢어라, 닦아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격정적이다. 감정을 막 노출하고 세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부조리한 현실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 참여시는 X에서 O로 간다고 했죠? 현실 극복 의지. 마지막 부분이 수미상관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연을 봤을 때 뭔가 첫 번째 연과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중간에 어떤 자라가리라, 찢어라, 닦아라 이런 의지적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부조리한 현실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조리한 현실 비판과 현실 극복 의지. 자습서에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원이라 나와요. 희원이 희망한다,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특징이 다 시험의 포인트인데요. 직설적인 표현 그냥 외우세요. 직설적인 표현 뭔가 빙빙 돌려서 우의적, 우화적으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가 이번엔 기형도의 홀린 사람이랑 같이 출제가 되죠. 이번 시험에서 홀린 사람은 어떤 그 3명의 사람 인물 설정을 통해서 총 4명의 사람이죠. 기형도에 홀린 사람은 인물들을 설정하고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어떤 부조리한 현실, 어떤 맹목적으로 권위자에게 추종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의적, 우화적으로 좀 돌려서 비판한다면 이 시는 직설적이다. 외우세요. 행간걸침, 똑같은 말로 의도적인 시행 구분이라고 해요. 의도적인 시행 구분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 그런 부분이 보여요. 자, 맑은 하늘, 이런 거 보면은 맑은 하늘, 맑은이 하늘을 꾸미니까 보통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한 줄을 행이라 하죠. 그래서 맑은 하늘, 하늘을 위에 뜬가 또는 맑은이 내려가서 맑은 하늘, 이게 맑은 하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애매하게 끊어서 내렸죠. 시행을 일부러 구분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뭔가 강조되고 집중되게 되죠. 이 시에 행간 걸침, 의도적인 시행 구분, 행가리라고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3번 굉장히 중요하죠. 대립적인 이미지로 주제를 부각했다. 대립적인 이미지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대립적인 시어, 대립적인 이미지가 있어. 그게 어떤 효과를 줘? 주제를 강조한다. 부각 강조한다. 그래서 이 시에는요. 구름 쇠양아리, 먹구름 쇠양아리 부정이고요. 하늘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상 긍정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구름 쇠양아리, 하늘, 긍정적인 단어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단정적이고, 단정적이라는 게 뭐냐면 단정하다, 그 단정이 아니고 뭐하는가, 뭐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강렬한 어조를 딱딱 끊어지는 걸 단정적이라고 해요. 이게 길게 점점점 늘어지는 거에 반대말이야. 강렬한 명령형, 찢어라, 닦아라, 명령형 어조, 명령형이 있어. 강한 의지를 보이죠? 자, 그리고 5번은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강조를 많이 안 했는데요. 자, 물어본다면 이 시는요, 시간의 흐름이야.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 그 샤갈의 마을과 또 춘설이란 시도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그 시들은 어떤 시선의 이동이 많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이 시에는 시간의 흐름이야. 이거 외우세요. 시간의 흐름.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는 우리 이렇다. 하지만 미래
미래에는 어떻게 잘해보자. 우리가 잘 진정한 하늘을 위해서 행동과 노력을 촉구한다. 라고 해서 밝은 미래로 가보자. 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맞고요. 자, 뭐뭐 하는가? 서리법. 전체적으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반복법,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해요. 자, 단어가 반복하면 그냥 반복인데요.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 하고요. 1년과 마지막이 연이 똑같거나 유사하면 수미상응 또는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거나 비슷하면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했던 말 또 하니까 그 주제를 강조하고요. 했던 말 또 하니까 운율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죠. 이 시는 수미상관, 다른 말로 수미, 머리수, 꼬리미, 처음과 끝이 비슷하다, 서로 호응한다 해서 수미상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린 지금 신동엽의 60년대 참여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라는 시를 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시험의 포인트를 먼저 잡고 이제 진짜 본문을 볼게요. 시험 포인트 반복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안에서 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시험에 나옵니다. 이 시에 반영된 현실 60년대 구속과 억압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이죠. 각각의 시어의 상징적 의미, 이 시는 상징적인 단어가 많이 쓰였다. 맞는 말이에요. 화자의 태도가 결국엔 그래서 부정의 상황에서 자포자기 포기야? 체념이야? 아니지. 극복하는 거죠.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벗어 던지고 긍정적인 세상으로 진정한 하늘 향해 가보자 라는 화자의 태도와 바라는 세계를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수미상관, 수미상응이 있다. 그것의 효과는 뭔가 강조하고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서리법 중요하고 라는 영탄법이 있어. 영탄법. 그리고 서리법도 영탄적 어조라 볼 수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있나 봐요. 이거 좀 특이하네요. 어디에 반어적 표현이 있느냐? 자, 이 반어적 표현, 반어법은 이 시에서 잡식서마다 이 말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께서도 이 반어적 표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어딘지 말해드릴게요. 자, 명령명, 뭐뭐하라, 뭐뭐해라, 명령형, 명령법, 도치법도 있어요. 찢어라 사람들아 할 때 사람들아 찢어라가 정상인데 찢어라 사람들아 뭔가 바뀐 느낌. 도치, 위치가 바뀌었다. 도치법 쓰면 강조가 돼요. 반복은 반복인데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화를 주면서 반복될 때 반복과 변주라고 합니다. 반복도 맞고 반복과 변주도 맞아요. 자, 대립적 이미지 가장 중요하죠. 긍정, 부정. 뭐가 긍정적인 단어인지 뭐가 부정적인 단어인지 보세요. 행간 걸침, 의도적인 시행구분, 의도적인 행가리라고도 합니다. 자, 드디어 본문을 들어갑시다. 자, 본문 들어갑시다. 오케이.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고 좀 더 누가 하늘 보았다 하는가인데 뭔가 추가가 돼서 한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뭐죠? 우선 반복은 있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는데 자,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을 반복을 하는데 뭔가 심화되면서 길어지면서 반복됐죠. 이걸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하늘만큼 사랑해. 나는 널 우주만큼 하늘만큼 지구 끝까지 사랑해 하면 무언가 나는 널 사랑해란 말이 3번 반복되지만 심화되고 점점 길어지는 거죠. 점층법은 뭔가 반복인데 길어지거나 강해지거나 깊어지거나 꼭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아도 개인의 자유를 달라, 사회의 자유를 달라, 세계의 자유를 달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아도 깊어지고 심화되면 점층법이거든요. 자, 이거는 길어지기도 하고 좀 심화되기도 했죠. 점층법, 점점 층층이 강조되고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뭐뭐 하는가? 서리법. 이 얘기는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반복법, 점층법, 서리법. 도대체 누가 하늘 보았다 하는 거야? 아직 우리는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했어. 자, 이 하늘은 진정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인데 안타깝게도 보지 못했다는 걸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서리법을 쓰면 주의가 환기되고 문제 상황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평서형으로 끝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의문형처럼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은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같은 행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맑은이라고 뜯고 맑은이 꾸며준 하늘을 아래로 내려보냈죠.
의도적인 시행 구분, 의도적인 행가리, 행간 걸침이라고 돼요. 이건 이제 문학 개념어니까 외우세요. 자, 행간 걸침을 쓰면 그 부분에 시각적으로 집중하게 되죠. 평범한 걸 끊어서 내렸기 때문에 이거 뭐지? 라고 특이하네. 이 시를 읽는 사람이 집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시적 긴장감, 시적 텐션, 시적 긴장감은 뭐 진짜 나쁜 의미의 긴장이 아니라 이 부분이 집중된다는 거야. 자, 됐죠? 자, 이연, 네가 본 것. 이 시 특이한 게 청자를 설정했죠. 청자.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야. 모든 시는 시적 화자가 존재하죠.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너가 지금까지 본 거 먹구름이야 라고 하고 너라고 했어. 아하, 이 시 특이하게 듣고 있는 사람을 너라고 해서 청자를 설정했고요. 이 너는 지금이 어떤 진정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군중과 민중들을 말하는 거야. 야, 니네들이 지금까지 본 거, 너가 지금까지 본 거는 진정한 하늘이 아니라 먹구름이야. 자, 세모 마이너스 부정적인 단어. 너는 그동안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어. 그거 진짜 하늘 아니야. 자, 먹구름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된 부정적인 상황. 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진정한 올바른 제대로 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린 살아간 거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또 다시 한번 너라고 설정했죠. 너, 민중, 청자 설정. 네가 본 건 지붕을 덮은 쇠항아리. 이제 쇠라는 건 약간 무기, 쇠 무기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군사정권, 구속 억압. 자, 그러면 선생님 먹구름과 쇠항아리는 같아요, 달라요? 부정적인 걸로는 같죠. 근데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있지만, 자, 먹구름, 쇠항아리 둘 다 마이너스. 진정한 하늘,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방해물, 방해물 1 먹구름, 방해물 2 쇠항아리야. 그런데 이제 먹구름은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이제 진짜 가로막는 세력들이고, 쇠항아리는 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군사정권, 구속 억압된 현실, 어떤 폭력과 억압의 세상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자, 쇠항아리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하늘 바라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쇠항아리를 본 건데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자, 2년 전체와 3년 전체가 유사하죠? 자, 통째로 유사하네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자, 근데 약간 변화가 있으니까 반복과 변주.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갔다. 지금이라도 알아차려야 해.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에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릿속을 덮은 쇠항아리. 자, 이 부분 전체적으로 긍정이죠. 이제 부정을 찢어내자, 부정을 닦아내자는 거야. 좀 시험에서 주의사항은 구름과 쇠항아리 자체가 밑줄이면 마이너스지만 이 전체를 닦아라, 찢어라가 포함된 이 전체를 체크했을 때는 긍정이야. 왜? 부정적인 걸 닦아내라며. 쇠항아리라는 부정적인 걸 찢어내라며. 그러면 이걸 부정적인 걸 없애는 행위는 긍정이죠. 됐죠? 자, 또한 위에 두 줄, 아래에 두 줄, 데칼코마니처럼 되게 비슷하네요. 자, 이게 두 개씩 리듬감이 짝을 이룰 때 대꾸법이라 해요. 그리고 이제 도치법은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사람들아 닦아라인데 닦아라 사람들아 뭔가 바뀌었죠. 자, 누굴 부르는 건 참고로 도노법이라고 해. 영수야, 사람들아, 이게 누구 부르는 거 도노법. 자, 사람들아 찢어라인데 찢어라 사람들아 살짝 바뀌어서 도치법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꾸법 놓치지 마세요. 리듬감을 주죠. 반복된 리듬감을 주고 강조가 되겠죠. 자, 닦아라, 찢어라, 닦는 행위, 찢는 행위,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야. 자,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과제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자, 행동을 해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법이야. 명령형 어조 여기에 있습니다. 뭐뭐해라. 자, 명령형 어조를 써서 화자의 강한 신념과 강한 저항 의지를 명령형을 통해서 표현했다. 격정적이고 감정을 절제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깨닫기 위한 행동을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도치법, 반복법, 명령법, 대꾸법이 있습니다. 자, 아침 저녁 너의 마음속에 민중, 군중 너의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닫고, 자, 조심하라고 했죠? 구름만 밑줄이면 마이너스지만 구름을 닫고 전체가 밑줄이면 플러스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진정한 하늘의 모습, 자유와 민주주의. 자, 진정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플러스겠죠. 자유와 민주주의를 깨달은 사람 또는 그렇게 이것을 찾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사람 플러스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봐야 돼. 자, 구름과 하늘 대조죠.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조적인 시어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다음. 자, 사람이 플러스였죠? 그런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자, 여기서 너희 조심할 거. 외경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
자, 외경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아야 돼. 자, 그런데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플러스였죠. 이 사람은 외경을 안다고 했으니까 외경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외경 거꾸로 해봐. 경외심이죠. 어떤 것이 너무 소중해서 공경하고, 이제 여기서 외경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의 뜻인데요. 외경을 거꾸로 하면 경외인데, 자, 이 말이 뭐 이 두려워함이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소중하면 그걸 함부로 할 수 없고 굉장히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유민주주의, 진짜 외경심을 가진다. 진정한 가치, 너무나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외경심을 가지는 거니까 플러스야. 외경 3속에서 같이 알아야 될 가치, 외경이 플러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침 저녁 또 반복이네. 여기도 여기 아침 저녁 어절쉬고 슈 갔죠. 여기도 아침 저녁 또 어절쉬고 가죠. 굉장히 비슷하게 통째로 비슷하네요. 반복법. 아침 저녁 너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 위에는 쇠항아리 구름과 비슷하죠. 마이너스. 진정한 세상을 바라보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 쇠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은 플러스죠. 대조 하늘, 자유와 진실이 구현되는 평등과 해방의 세상. 이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항아리를 찢어내고 진정한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 플러스겠죠. 이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연민도 플러스야. 외경과 연민도 플러스라는 거 있지만, 자, 연민은 그 동정심과 유사한데 좀 달라. 동정심과 연민이 둘 다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연민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동정은 진짜 그야 말대로 좀 어떤 대상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라면 연민은 애정을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거죠? 군중들, 민중들, 얘들아, 민중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민중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어떤 부조리한 세상을 하늘로 알고 살아간 우리 민중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걸 깨달은 사람은 연민을 가지는 거야. 연민을 가져. 이 민중들에 대해 연민을 가져야지만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 이 사람은 민중들에 대한 연민을 알리라. 외경, 연민 다 플러스야. 자, 그 다음에 차마 삼가서 조심하라는 거야. 몸가짐에는 언행을 조심해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도 조아리며 라는 것도 나쁜 뜻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이제 우리가 빨리 가져와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건한 자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서럽게. 자, 서럽게란 단어 때문에 이 시가 마이너스로 간다? 라고 가면 안 돼. 자, 그동안은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서러움이 들긴 들겠죠. 하지만 영탄법 대놓고 있네요. 영탄법. 이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자, 이 부분 서럽다, 눈물 흘린다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시가 전체로 부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시는 극복 의지로 끝나는 거야. 그동안의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온 게 사실 쉽진 않았죠. 인고의 시간 참아내야 되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서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겨내야 돼. 하지만 살아가리라. 의지적인 태도야. 자, 그리고 좀 어려운 건데요. 이거 반어적 표현, 반어법이 어딨냐라고 학교에서 물어보면 여길 찾으세요. 엄숙한 건 되게 경건하고 차분한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엄숙하다는 단어 자체는 플러스야. 근데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눈물 흘려야 되는 지금의 현실은 부조리한 현실이죠. 자, 그래서 약간 엄숙한 세상이라 이 단어는 살짝 반어법이 쓰여서 세게 보이진 않는데 약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에선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외워두자. 자, 다시 한번. 실제의 현실은 억압과 현실의 억압과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이야. 억압과 구속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인데 그것을 멋있다, 엄숙하다 표현이기 때문에 반어적인 표현이 어딨어 하면 이거 외워. 약간 절반만 이해되면 그냥 외우세요.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이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그래도 살아가리라, 이겨내리라. 자, 마지막 수미상관이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여전히 반복, 점증법 1년과 유사하네요. 자, 그래서 1년의 반복, 수미상관 또는 수미상관. 자, 수미상관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유사하거나 같으면 했던 말 또 하니까 주제의식 강조고요. 앞과 끝이 비슷하면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했던 말 또 하면 운율을 통해서 운율감을 주죠.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주겠죠. 완전히 똑같으면 반복인데 약간 변화가 있으면 반복과 변주를 합니다. 억압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현실 극복의 의지를 수미상관을 통해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인과 시 제목 암기하시고요. 암기를 하는 게 내신 시험 볼 때는 유리해요.
자, 시적 화자가 있고 너라는 청자 설정한 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너가 시적 화자가 네가 지금까지 본 거 하늘이 아니야. 누가 하늘 보았다 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아직은 우리가 진정한 하늘 본 사람이 없어라는 것을 서리법 통해서 강조한 거죠.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구속과 이 하늘은 진정한 자유의 평화의 세상, 구속과 억압이 없는 세상인데 아직은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야. 먹구름과 쇠양아리와 하늘이 대조적인 시어죠. 자, 먹구름을 닦아라 명령형, 쇠양아리를 찢어라 명령형. 먹구름 쇠양아리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닦는 행위, 찢는 행위까지 있으면 플러스 행위죠. 용기 있는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촉구하는 거야. 자, 먹구름 쇠양아리의 의미 이야기했고요. 자, 먹구름을 닦고 쇠양아리를 찢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경과 연민을 알리라. 외경과 연민도 플러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습서를 한 번 더 마무리한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습서 화면 정지하고 볼 사람은 보세요. 누가 하늘 보았다는가 신동엽, 자유시, 격정적, 구속과 억압의 현실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한 희원, 대립, 상징, 직설적 표현. 자, 대립이 가장 중요해. 하늘과 먹구름, 쇠양아리, 대조. 이거 화면 정지하고 암기하십시오. 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하늘의 의미. 자, 서리법 주의 환기에서 문제 상황 강조함.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 보았다 하는가? 점층법, 반복법. 너 청자 설정, 민중, 군중. 네가 본 건 먹구름이야. 자, 암담한 현실. 그걸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갔어. 네가 본 건 지붕을 덮은 쇠양아리야. 자, 이거 두 개가 비슷해. 대꾸법, 반복과 변주. 살아갔다. 자, 1년부터 3년 암울했던 과거의 삶. 자,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닦아라, 사람들아. 닦아라, 찢어라, 명령형. 현실 극복을 위한 민족의 과제, 행동을 촉구하는 거야. 닦아라, 사람들아. 도노법, 도치법, 반복법. 네 마음속에 있는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를 덮은 쇠양아리. 명령적 표현, 대꾸법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비슷하죠? 이렇게도 반복과 변주기야.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아진저한 네 마음속에 구름을 닦고, 구름까지는 마이너스지만 구름을 닦고는 플러스야.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외경 플러스죠? 아침 저녁 네 머리에 있는 쇠양아리 마이너스, 쇠양아리 찢는 건 플러스.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아까 말했는데 여기도 의도적인 시행 구분, 의도적인 연회 구분이 있죠. 자,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연민을 알리라가 여기 옆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끊어서 시행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연까지 구분했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의도적인 시행 구분이라고 간단하게 말해도 되고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연애 구분까지 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어떤 효과가 있어? 같은 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뜯어서 내렸네? 이상하네? 신기하네? 이 부분에 시각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시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여기 주의 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보게 되겠죠. 연민을 알리라. 차마상가서 발걸음도 조심조심. 서럽게. 영탄법. 엄숙한 세상. 자, 우리 학교에서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했죠.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자, 인구의 삶. 부조리한 현실에서 긍정으로 가려면 어쨌든 눈물 흘리고 참아내는 참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하지만 이거 내겠는 거야. 살아가리라. 자, 이 부분도 의도적인 시행 구분, 의도적인 연애 구분이 있네요.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인데 뭔가 뜯었죠. 살아가리라. 극복 의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수미상관, 수미상응. 자, 근데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첫 번째 연은 좀 우리 아직 하늘 본 사람이 없어 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라면 여기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 극복 의지를 가진 후에 현실 인식이기 때문에 극복 의지가 뭔가 녹아있는 약간 긍정으로 가자는 의미의 부분이야.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누가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는가? 우리 진정 하늘을 봐야 돼. 이겨내야 돼. 극복 의지 가지자. 라는 의미가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 됐죠? 자, 그래서 저 화면 정지한 상태에서 여기 정지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부분, 자, 이 부분도 반드시 화면 정지하고 여기 화면 정지한 상태에서 반드시 스스로 읽어보세요.
자, 수양을 의미하는 거 불이한 권력, 억압된 현실이에요. 오케이. 자, 화면,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시험 전날 만나요. 안녕.